안녕하십니까, 문카 에디터 안성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블랙박스에 이어서 내비게이션 앱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보급이 많아지면서 매립형이랑 순정형 내비를 제외하고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SK텔레콤의 T맵, 그리고 KT의 올레내비, 김기사, 아틀란 모바일, 이렇게 네 종류의 저희가 내비 앱을 선정을 해서 이 내비 앱을 실제로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앱은 저희가 이제 실내에서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앱의 인터페이스라든지 경로 안내, 그리고 실시간 교통 정보,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밖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량을 타고 실제로 운행을 하면서 내비 앱의 인터페이스와 그 다음에 이제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행 중에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와 함께 리뷰를 도와줄 저희 이 영상의 책임자 조준상 PD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어색하네요. 문카 에디터 조준상입니다. 이 성현 에디터님을 같이 운전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이제 조작하는 거나 그런 거는 이제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함께 차량을 타고 운행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게이션의 특징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실까요? 네, 첫 번째로 SK플래닛의 T맵부터 먼저 사용을 하면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휴대폰은 iOS의 T맵을 사용할 것이고요. 처음에 부팅 에러가 있네요. T맵은 특징 중에 하나가 블랙박스 녹화 기능이 있는데, 옵션에 가셔서 블랙박스 그리고 블랙박스 설정 체크돼 있죠. 네. 블랙박스를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는 저희가 이제 율동공원을 가볼 거예요. 율동공원 주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최적길 안내, 무료 도로, 최소 시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요즘에 내비들은 다 이런 게 기본으로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받아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내비 회사답게 T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내를 한번 최적길로 해서 받아보죠.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4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게 이제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블랙박스 기능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블랙박스가 녹화가 되는 거거든요. 하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보여드립니다. 이거를 사용하려면 거치대가 방해가 되면 안 되겠네요. 네, 지금 요 거치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단으로 내려서 찍게 되면은 촬영이 다 되긴 되는데, 저희는 조금 내비게이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요거를 그냥 요 상태로 녹화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깔끔한 편이네요. 네, 표지판 색깔인 초록색을 적극 활용해서 표지판처럼 보이게 이제 방향을 알려주는 기능이라든지, 왼쪽 아래 남은 키로수랑 예상 도착 시간, 도착 시간도 아마 터치를 하면 남은 시간까지 소요 시간으로 이제 바뀝니다. 조금 T맵 특징 중에 하나라면 주유소, 충전소, 정비소, 주차장 이런 거에 대한 주변 안내 기능이 있어요.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네요. 2km 앞 새마을 연수원 율동공원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30m T맵의 장점은 우회전입니다. 이제 지도 화면의 컬러를 4가지 중에 설정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사용된 컬러가 되게 소품사한 느낌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경로하고 지도의 구분이 딱 확실히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도 밑에 이제 저희가 갈 수 있는 도로가 지금 여기가 6차선이잖아요. 네, 6차선에 이제 3, 4, 5차선은 직진이 가능하고 저희는 직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또
표시가 됩니다. 이제 또 다른 길로 들어가니까 이제 차선 하나가 없어졌죠. 교차로에서는 안내를 해주는 조금 유용한 기능입니다. 눈에 익으면요. 근데 이게 조금만 더 크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초행길 같은 데는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이게 좌회전 차선인지 직진 차선인지, 뭐 두 번째 차선이 좌회전 차선인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괜히 거기 서 있다가 난 직진해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옆에 또 끼어들려면 또 욕 좀 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차선도 위반하게 되고, 이 초행길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축척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뷰는 버드뷰까지 해서 총 3가지 뷰를 지원을 합니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그거는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네. 자, 가장 일반적인 뷰로 먼저 리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버튼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GPS에 대한 정보예요. 보통 내비게이션도 다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T맵을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제일 먼저 테스트해서 그런지 10m 앞 솔직히 아직 목적지가 부각되는 있습니다. 점은 못 찾았어요. 아까 블랙박스가 연동은 아니죠. 블랙박스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 300m 빼고는 앞 우회전입니다. 그다지 이어서 10m 앞 목적지가 아직은 잘 있습니다. 모르겠는데, 다른 내비 앱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이제 노하우라든지, 회원이 17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잠시 후 그만한 우회전입니다. 사람들이 썼던 이어서 이유가 10m 분명히 앞 있을 겁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모난한 거 없이 경로 꾸준하게 안내를 종료합니다. 정보를 잘 알려줘야 네, 지금 이제 도착하게 되면은 주변에 추천되는 거 경로를 공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요되는 시간, 뭐 식품, 연료량 뭐 이런 것도 표기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T맵 다음으로 이제 김기사 앱을 한번 살펴보자. 김기사는 무료 앱이라서 사용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700만 명 정도 유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본에 원래 사용하던 앱이다 보니까 즐겨찾기가 조금 돼 있는 편이에요. 이게 이제 벌집 모양의 이렇게 즐겨찾기를 하면 요 블럭들이 하나하나씩 채워집니다. 이런 건 좀 참신하죠. 그리고 지금 김기사 앱 같은 걸 보면은 현 위치에서 지금 자기가 등록해 놓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현 위치에서 보면은 그 위치에 이것들이 가 있는 겁니다. 네, 방향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리도 그렇고. 네, 그 거리감이나 그런 게 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현 에디터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별로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등록이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김기사를 딱 실행을 시키면 솔직히 이 정도 있는 거는 그다지 문제가 안 되는데, 저같이 이만큼 정도 있는 사람들은 그 찾기도 위치에 따라서, 예, 근데 그나마 이제 조금은 지금 현 위치에 따른 그 위치를 나타내기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도움이 되죠. 그렇군요. 이제 직접 한번 주행을 하면서 기능을 더 살펴보죠. 김기사 앱의 가장 단점이라면 검색해놓은 최근 검색 목록을 불러올 수 없는 게 단점인데요. 항상 이렇게 저장을 해두지 않은 곳은 자주 가는 곳이라도 타이핑을 하고 그럼 가야 됩니다. 이제 김기사 앱 같은 경우는 아까 T맵과는 다르게 방향이 이제 밑에 쪽에, 네, 방향 정보가 하단으로 표시가 되죠. 좀 아쉬워요.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저는 잘 들어옵니다. 역시 뭐 개인적인 게 있는 거야. 네, 개인적인 좀 사적인 감정이 좀 들어가는데, 그리고 아까 T맵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주행 가능한 차로가 아까 T맵에는 여기 밑에 작게 나와 있었죠. 네. 네, 김기사는 이제 위쪽에 눈에 띄기 쉽게 계속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T맵하고 김기사하고 위아래가 거의 바뀌었네요. 네, 상하 반전하듯이. 네. 위아래. 위아래.
그렇죠. 맵은 역시 컬러를 이제 소프트한 컬러를 사용을 해서 보는데 뭐 이질감은 없고, 경로에 대한 정보도 빨간색을 사용해서 눈에 확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김기사의 특징이라면 바로 백정 터치죠.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지금 저희 목적지까지의 전체 교통정보. 네, 교통정보와 주행정보를 한 번에 2번 터치만 하면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 중간에 저희가 설정된 경로는 지금 이렇게 가는 중인데, 아마 이쯤에서 이제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경로를 두 정할 가지를 수 있어요. 안내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경로 2번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쪽 길로 해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거리라든가 걸리는 시간도 변경이 됩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좀 더 이쪽 길이 더 빠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색상에 따라서 이제 빨간색이 막히는 구간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아주 수월한 구간,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되고. 안내가 있어요. 정체, 지체, 서행, 원활, 없음,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작게 나와 있어서 안 보이는데, 솔직히 색깔만 봐도 좀 감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창을 닫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2번만 다시 하고 터치만 해도 돌아오죠. 이제 앞에 지하차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밑에 현재 위치와 함께 이게 이미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여기는 이제 AR 뷰라고 해서 AR 뷰, 오케이,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그렇죠. 네, 실제 화면을 앞에서 녹화를 하고 그 화면에 대한 정보를 내비게이션이 3D로 입혀서 안내를 해줍니다. 방향이 살짝 안 맞아서 지금 그렇죠. 초점이 안 맞고. 지금 제가 조절할게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 하시면 좀 맞았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우 어지럽긴 하지만 네, 이거를 이 카메라가 후진 건가요? 원래 이렇게 뿌옇게 나오나? 카메라 방향을 맞출 수 있는, 처음에 잡아야 되는데 뭐 그냥 참신한 기능이에요. 네, 이런 기능도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기사에는 보시면 아까 T맵에서 봤던 HUD 기능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거대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볼륨 같은 경우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하긴 한데,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휴대폰으로 음악을 스트리밍을 하는데 내비게이션 볼륨만 너무 높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때는 이런 볼륨을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경로를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아까 초반에 이렇게 하거나 네. 이렇게 하거나. 잘못 눌렀죠? 네. 저희는 아까 처음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뀌는 데를 보면은 이쪽 길로 가게 되면은 555m가 증가하긴 하지만 경로를 네. 한번 글로 가보도록 하죠. 시간은 감소한다고 하니까. 경로를 갑자기 변경했습니다. 네, 그러면 가는 이제 속도는 바로 잡죠.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7m 정도 지나니까 바로 잡네요. 1km 앞 농수산물 유통센터 용인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보시면은 이제 주행 경로가 지금 3번째만 이제 빨간색이 표시가 돼 있죠. 노란색이죠. 예, 죄송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렇죠. 초행길이라면 굉장히 유익한 정보입니다. 괜히 2번째 줄에 서 있다가 진짜 근데 현재 차선에선 2개예요.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렇구나. 왜 바로 차선이 4개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보시면 왼쪽 왼쪽 2개가 쪽에는 좌회전, 우측은 우회전. 여기만 직진이네요. 이것도 좀 더 크게 하고 불투명으로 뒤에가 좀 보이게, 그렇게 하면은 더 시인성이 좋지 않을까요? 뭐 그 정도는 이제 저희야 뭐
익숙하니까. 처음 이제 내비 앱을 이용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근데 저것도 잘 안 보일 거야. 아닌가? 시가 마려워. 화장실 갔다 왔잖아. 그니까 터졌나? 여기 탔어. 안돼.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자, 중간에 계속 정보를 받으면서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알려주고 있죠. 저희는 이제 짧은 직선 거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크게 변경되는 건 없습니다. 아마 출퇴근길이나 조금 이제 멀리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변경되는 경우가 좀 있겠죠. 그렇죠. 삼성 애니카 대비 평균 15.8% 자, 이제 저렴한 목적지까지는 차가 어디? 도착을 했습니다. 이동 삼성화재 거리나 애니카 소요 다이렉트. 시간, 가격은 데이터 사용량 다이렉트. 보상 서비스는 이런 삼성화재 것도 나오네요. 그대로. 어떠셨어요, 김 이사? 아 저는 뭐 원래 좀 자주 사용하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네, 뭐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었고 뭐 김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간 중간에 광고 음성이 나온다는 거를 제외하면 큰 꺼리낌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T맵에 비해 좀 부족한 데이터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검색 기록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좀 세세한 것들이 좀 아쉬움을 만들어줘요. 저는 만족합니다.